여러분, 조지아 와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조지아주가 아니라 동유럽에 위치한 조지아라는 국가입니다. 이번 5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모든 탭샵바 지점에서 조지아 와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지아 와인과 푸드 페어링 시에는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5월 8일에는 청계점, 5월 22일에는 상암점에서 시음회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조지아 와인 구매 인증 이벤트로 10분 추첨해서 10만원 이용권도 증정한다고 하니까 저도 아내님 모시고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합정역 가까이에 있는 탭샵바에 다녀왔어요. 와인21과 탭샵바가 함께하는 조지아 와인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테이블에는 가볍게 와인과 즐길 수 있는 하몽, 과일 치즈와 그리시니를 비치해둬서 테이스팅을 하는 동안에 같이 먹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지아 와인은 사실 아직 한국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그런 와인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약 8,000년 정도 가장 오래된 와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국토의 반가량이 와인 산지인 정도로 와인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와인의 양조 방식과 품종들 이외에 조지아 전통 방식 그리고 생소한 품종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와인을 알고 계신 분들도 조지아 와인을 만나면 문외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몇 가지 품종들과 전통 양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조지아 와인 강의가 아니라 토크쇼였던 만큼 좀 딱딱한 느낌보다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진행해 주시는 분도 설명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 주셔서 행사를 함께하는 내내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무조건 꼭 참여해 볼 예정입니다. 와인 시음은 총 6종이 서빙이 됐고 스파클링 와인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화이트 와인 2종, 레드 와인 2종 이렇게 이어지고 로제 와인으로 마무리하는 순서였습니다. 첫 번째 스파클링 와인은 르카츠텔리 품종 100%로 만들어진 와인이었고 적당히 높은 산도 그리고 가벼운 과실향으로 입맛을 돋구기에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과실향보다는 청사과 향이 강하게 느껴졌고 약간의 허브 향이 뒷받침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세미드라이여서 약간의 단맛이 느껴졌고 그래서 드라이한 와인보다는 좀 입맛을 돋구기에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화이트 와인을 비교 테이스팅 했는데 한 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조 방식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조지아 전통 방식인 크베브리에서 숙성시킨 화이트 와인으로 두 와인의 비교를 통해서 크베브리의 특징을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비교 테이스팅이었어요. 일반 화이트 와인은 르카치텔리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이었는데 조금 전에 스파클링 와인보다 더 드라이한 느낌의 약간의 오크 터치가 들어가 있는 와인이었어요. 처음의 스파클링 와인과 화이트 와인 모두 르카치텔리 품종을 사용한 와인이었는데 약간의 단맛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과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은 마치 다른 품종처럼 느껴졌어요. 단맛의 유무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과실향과 허브향이 다르게 느껴진 이유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비교 테이스팅한 엠버 와인입니다. 조지아의 전통 양조 방식인 크베브리에서 숙성한 와인이었는데 색깔부터 차이가 나죠. 이 크베브리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조지아에서 와인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쓰던 항아리인데 이게 표면에 유약을 칠하지 않아서 공기와 습기가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와인이 서서히 숙성되면서 허브향, 흙향, 가죽향, 견과류, 꿀향 등을 가지게 되면서 아주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와인이 되는 거죠. 색깔도 아주 예쁜 엠버, 호박 보석 같은 색을 띠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와인을 오렌지 와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엠버 와인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크베브리로 숙성하는 이 방식이 유네스코에서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키시와 무츠바네라는 품종을 사용해서 만든 와인이었고 이 품종들은 향이 강한 아로마틱한 품종이기 때문에 산화를 거치면서도 과실향을 잃지 않아서 와인의 복합미가 더 유지될 수 있는 듯 했습니다. 엠버 와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레드 와인 두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브크베리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었고 딸기향, 라즈베리 향이 주를 이루고 허브향과 흙향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와인이었다 보니까 피노누아를 떠올릴 수 있는 와인이었어요.
실제로 다부크베리는 조지아의 피노누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레드와인은 조지아의 대표 품종인 사페라비 품종으로 만든 레드와인이었어요. 보통 사페라비는 그 아르헨티나의 말백과 비슷한 느낌으로 강하고 짙은 와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양조 방식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까베르네 소비뇽과 같은 맛이 느껴지는 품종입니다. 이번 테이스팅한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 느낌이 더 강한 와인이었어요. 테이스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각 와인들이 각각의 품종의 특징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와인21과 탭샵바 담당자분들께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와인 선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마지막으로 테이스팅한 와인은 사페라비로 만든 로제 와인이었어요. 라즈베리와 같은 산뜻하면서도 붉은 과실향이 느껴졌고, 위 PPT에는 드라이라고 기재해 두셨는데 세미 드라이로 약간의 단맛이 있는 와인이었어요. 현장에서도 정정해 주셨습니다. 사페라비로 만든 와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가볍고 산뜻하게 느껴져서 이게 한식과도 무리 없이 잘 어울리겠다 싶은 그런 와인이었고, 마무리하기에 너무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테이스팅 이후에는 조지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는데, 문화, 간단한 역사, 와인과 함께하면 좋은 음식, 그리고 조지아 여행을 하면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실 조지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와인이 맛있기는 하지만 여행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테이스팅 행사를 통해서 한 번쯤 여행을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와이너리 투어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좋은 행사를 주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탭샵바에 방문하시면 조지아 와인 꼭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고, 행사 기간 동안에 꼭 방문하셔서 할인도 받으시고 10만원 이용권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날 경품으로 받은 크베브리 엠버 와인에 대한 리뷰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